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름 아닌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또 하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표류하던 탈북 어민을 북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언급했는데 미국에서 아주 반색하고 나오는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환영 일색인 황당한 미국의 반응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법상 외국인이며 설령 그들이 북한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 해도 망명을 신청하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국정원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이유 중 하나가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일인데 그것도 같은 어민을 16명이나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도 송환을 요구하며 흉악범이라 주장했는데 현재 여당이 당시 반발한 주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북한이 송환해 달라고 했지만 망명을 신청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한 사건 조사나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송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걸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우리 수사관이 북한에 들어가서 아주 광범위한 조사와 관련자 신문을 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 일이 아닌데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저자세다. 이걸 내세우려고 참으로 희한한 짓을 한 것입니다. 현재 여당의 당시 주장대로 하려면 우리가 살인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난 내국인의 강력 범죄 수사권은 북한이 갖는 것이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우리 측 수사관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증인을 만나고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참고인도 소환해서 광범위한 청취도 해야 합니다. 무엇 하나 가능한 것이 없음에도 현재 여당은 단지 북한이 송환을 요구했는데 송환했다 비판한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당시 조사했던 국정원 기록을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국정원도 검찰 출신에 장악되었지요. 기록을 보았는지 보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로 보면 이제 국정원의 기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시절 즐겨 써먹던 방법이고 아주 잘못 배워 먹은 그 짓을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해도 추방하는 것이 옳은 결정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명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범죄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다 해서 이를 밝힐 방법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한 증거가 없으니 재판부가 무죄를 내리면 관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정착 자금을 줘야 하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주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섞이도록 해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들이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망명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군사조직이나 행정조직에서 근무한 주요 보직에 있다가 체제의 염증을 느껴 정치적으로 망명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 사람처럼 살아보자고 남한으로 선의로 내려온 자들도 아니고 북에서 저지른 사건을 우리가 재판한다 해서 시원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가장 중대한 것은 국익이나 국민 안전을 고려했던 통치에 관련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윤석열의 말에 한국은 공정한 조사와 재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며 송환은 잘못이라고 이처럼 반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주한미군 범죄자들부터 미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국내법에 따라 재판받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범죄와 연관된 자국민을 미국으로 송환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 관련 범죄의 결과로 대부분 국내에선 보상 한 푼 못 받는 피해자만 남고 정부도 언론도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된 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조사 필요성을 왜 이야기했는지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뤄보기 전에 당시 사건을 나무위키를 인용해 잠시 설명하자면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연쇄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배를 몰아 탈북을 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납포되었습니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한 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둘을 포함해 공범 3명은 기관장과 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였습니다. 반면 살해된 선원들 대부분은 정식 선원이 아니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동료와 공모의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살해하고 그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나머지 선원들도 전원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며 40분 간격으로 2명씩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장정들이 생활하기에도 비좁아 보이지만 그들이 탄 선박은 아래쪽에 휴식 공간과 조업 공간인 갑판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여서 깊이 잠들어 있던 인원들은 밖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비극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의로 귀순 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국가안보실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며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이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하였습니다. 정부는 배 안에 혈흔 같은 범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점,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을 들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 이탈 주민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는데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로 보기엔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오징어를 잡다가 가혹 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하고 나머지 선원들도 범죄 은폐를 위해 살해했으며 이들은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주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가려 했으나 김책항 인근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북방한계선 NLL을 넘은 뒤 대한민국 해군과 조우하고 바로 귀순 이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틀가량 시간을 끌었으며 이후 해군 특전요원에 의해 제압됐고 그제서야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냥 귀순자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건너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국정원은 망명에 대한 진실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귀순에 적극적이지 않아도 어지간하면 귀순하라고 우리 당국이 설득하기도 합니다. 북한 출신에게는 주택과 정착 자금, 직장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모두 세금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장 망명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에서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에 발표한 내용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을 북한에서 전달받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2명이 살해 사실을 직접 자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선 북송에 반대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북송해서 그들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사건을 검찰의 조사나 재판을 통해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그냥 내지르고 보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요. 3년이 지난 어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시겠지요. 우리 헌법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 북한 사람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국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왔으니 우리 국민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북한 지역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역은 우리 헌법에서 영토이지만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반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이기도 합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별개의 외국인데 대한민국과 북한의 헌법으로 보면 서로가 반군이고 내전 상대인 셈입니다. 그것도 유엔이 개입되어 휴전선을 긋고 서로가 합의해서 유엔에 가입하고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복잡한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어느 정도로 남북 관계 개선을 싫어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했는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수록 미국 국익에 해를 입는다 여기기 때문이고 한국에서 북한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미국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첫 번째 정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 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마치 서로가 말을 맞추고 준비한 것처럼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성명서와 기고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며 북송 이후로 제기됐던 탈북 선원들의 범죄 여부를 다룰 방법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탈북 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윤 대통령의 관련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이 결정과 다른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하게 대했는지, 더 나아가 남북 간 정치적 대화 재개를 위한 헛된 시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등 관련 기록을 바로 잡을 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대한 위반을 시사한 것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북 정책과 관련한 책임 있는 지도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 관리에 대한 책임 있고 건전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한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발언이 인상 깊죠.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한국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이 말이 맞다면 미국이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하면서 주민에게 수도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이 인권이란 탈을 쓰면서 이처럼 환영 일색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미국에 불리한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해결되지도 못할 일에 남남 갈등이 일어나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도 미국에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권이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일 뿐 미국을 인권국가로 보는 건 미국인 외에 한국 보수 정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쟁탈전이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한 달 만에 부정평가보다 아래로 내려갔고 나토의 김건희를 대동할 만큼 김건희를 공식 석상에 세우고 싶어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힘을 쏟는 것은 국정이 아니라 이전 투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욕은 먹기 싫어서 무슨 짓을 해서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